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 TV의 조길남입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죠. 4월 30일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치현님의 사랑의 슬픔입니다. 사랑의 슬픔. 거리에 눈이 내리고 내 가슴엔 사랑의 슬픔이 피어나지 못할 눈꽃이 되어 빈 가슴을 적시네. 아, 속삭이듯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 아, 헤어지며 하는 말 나를 잊으라고. 거리에 눈이 내리고 내 가슴에 사랑의 슬픔이 피어나지 못할 눈꽃이 되어 빈 가슴을 적시네. 집시 여인, 끝이 없는 방랑을 하는 밤이면 별 따라 낮이면 꽃 따라 외로운 집시 여인. 집시 여인. 집시. 이치현 가수를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교육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교육 이야기는 저기죠. 저희 아이, 제가 기른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혀서 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지금 현대 우리 30대, 40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자아개발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카페에서는 지금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그런 꿈을 갖다가 소생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일기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 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도 하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실천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림책 놀이는 제가 대표입니다. 그림책 놀이로 아이들 독서지도 한 지는 벌써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31죠. 31살이니까 이 녀석이 태어나고서부터 제가 이제 그림책 공부를 했으니까 30년 넘게 그림책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반에 언제나 접목시키죠, 저는. 우리 두 아이한테 한 내용을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접목시키고, 또 우리 반 아이들한테 해본 것을 우리 두 아이에게 이제 실천을 해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로 아이들이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이론을 겸비하기 위해서 그림책 공부를 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림책으로 하는 독서지도가 정말 좋구나. 왜 그림책으로 하는 독서지도가 좋은 것인가 하면은, 그림책은 일단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고 난 후는 나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읽어도 숀텐이란 작가의 빨간 나무란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이제 제가 2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책을 한 권씩 썼습니다. 시로 쓰고 싶은 친구는 시로 쓰고요. 긴 글로 쓰고 싶은 친구는 긴 글로 쓰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사실은 이걸로 이제 연극까지는 못했지만, 연극까지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 학교 교과서의 또 교육과정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저는 고민의 노입니다. 교과서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짠 교육과정도 또 해줘야 되고, 이 두 개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가는 교사이죠. 왜냐하면 3학년 되면 또 아이가 다른 선생님을 만나니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저는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나무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그 수업을 했는데 엄청 즐겁고 재미났죠. 자, 그렇다면 그림책으로 하는 독서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 내용 공유가 되었으므로 그 빨간 나무 그림책은 내면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이건 성인의 그림책이 될 정도로 그 칼융 그 박사님이 얘기했던 분석 심리학자의 대가인 칼융 박사님이 얘기했던 내면의 그림자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죠. 그리고 또 짜증을 이유 없이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면의 그림자를 아이들이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온몸을 만져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시 햇살처럼 밝아지는 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스킨십을 많이 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스킨십하게 하는 거죠.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묻고 수인아 선생님이 어떻게 손 좀 잡아줄까? 그러기 전에 그 녀석이 먼저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어깨 동무 해줄까? 그럼 이제 해주라 그러면 해주고 싫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러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안기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싫어요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몸과 언어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줍니다. 또 근데 이제 지가 마음이 열리면 또 안겨오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그 독서 지도를 하면은 독서 활동을 하면은 시간이 전략돼서 나눔 시간이 기니까 그리고 똑같은 그림책을 읽어도 아이마다 그 감동하는 그 글귀라든가 그 다음에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그림책이 좋은 거는 그림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글이 그 짧은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글의 분량이 적은 그림책을 좋아하는데 새벽에 유리 슐레비치란 작가가 있습니다. 유리 슐레비치 그림책에 제가 이제 빠진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기 그림책을 어떻게 고르냐 선별하는 방법이 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작가로 고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존 버닝엄 작가 있지 않습니까? 지각대장 존 울슨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터널을 쓴 너무 유명한 작가죠. 갑자기 작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터널을 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다 얻고 있었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작가라든가 그 다음에 레오리언이 작가, 프레드릭을 쓴 레오리언이 작가, 노랑이와 파랑이를 쓴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 우리나라 그 3대 그림책 작가가 우리나라 그 오방색을 썼다고 그러죠. 왜 색채를 쓴 류재수 씨. 류재수 작가의 이 백두산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요즘 이렇게 작가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정승각 작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추석 이야기를 쓴 작가가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이호백 작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작가들의 그 다음에 뭐 권정생 선생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권정생 선생님의 그림책은 나눔과 따뜻한 사랑과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와 평화와 그리고 그 동식물을 사랑하는 모든 나와 사는 모든 존재들은 다 아름답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신 작가님이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 같은 그 대가의 그 작품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들려주는 그 자체만으로 벌써 교육이 다 된 거죠. 굳이 나눔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작가의 선별하는 거는 그냥 출판사별로 또 선별하기도 합니다. 보리 출판사 책 참 좋습니다. 그 출판사 같은 경우는 윤구병 선생님이 하시죠. 윤구병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사실은 변산으로 내려가서 공동체를 일구고 또 학교를 만들고 등등등 이렇게 대안교육 쪽에 이제 힘을 쏟으신 그런 그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보리출판사 하시면서 정말 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을 많이 낸 출판사가 보리출판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독서지를 또 옛이야기로 독서지도를 했습니다. 옛이야기. 옛이야기는 그 인간 정신의 고전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이야기가 권선징악이라고 잘못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저도 옛이야기를 30년 이상 이제 연구한 사람이죠. 공부를 했죠. 그래서 강동 송파 지역의 교사들과 함께 옛이야기를 수업하기를 제가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이야기 한 편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이제 같이 그 해갖고 온 다음에 그러고 난 후에 같이 이제 또 토론을 하는 거죠. 우리 반 아이들한테는 이 지리산 사냥꾼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옛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듣게 하고 책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책은 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소의 작용으로 사실은 내면이 풀어지는 그 쉼의 장소로 쉼의 공간 내면이 쉬는 풀어헤쳐지는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그 책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들려주는 거지 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낭독이라고 그러죠. 요즘 낭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익히 제가 책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주다가 또 들려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가 있고 사실은 아이들은 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다 들려주고 싶다고 지들이 얘기하면 순번을 정해서 순번 정어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순번을 정하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를 최대한 준 교사이기 때문에 순번을 이제 스스로 자기들끼리 정한 다음에 아이들이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낭독의 기술을 알려주죠. 또박또박. 그 다음에 띄어 읽을 곡과 그 다음 빨리 건너뛸 부분, 그 다음에 배우처럼 성대묘사하는 부분 등등 이 읽는 기술에 대해서 낭독의 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면 아이들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맑고 낭낭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반은 익히 낭독의 즐거움을 즐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들려줌의 기쁨.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될 게 지금 잘못된 교육이죠. 조기에 아이들한테 문자를 해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데 그것은 아이에게 상상력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창의력도 그렇고요. 듣는 문학 시기가 14세까지 주어지는 게 좋다라는 외국의 서적이죠. 제가 책을 많이 보니까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14세까지 듣는 문학 시기를 아이들이 가졌을 경우에는 창의력, 상상력 등등 여러 가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그러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누워서 뒹굴뒹굴 엄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리산 사냥꾼의 아들이라는 옛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이제 유복자를 낳은 거죠. 아버지가 이제 지리산에 사는 사냥꾼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그걸 숨기다가 아들이 이제 물어봐서 엄마가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아들이 지리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다 합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네 물동이를 화살을 쏘아서 맞춥니다. 날아가는 새도 맞추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버지의 한을 갖기 위해서 지리산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죠. 등등 해가지고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리산 사냥꾼의 입 속에 화살을 쏘아 맞춤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지리산 호랑이를 잡아와가지고서 그 호랑이를 팔아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권선징악으로 들리신다면 옛 이야기 공부를 안 하신 거죠. 무지한 고생을 해야지만이, 즉 내면의 아픔인 거예요. 내면의 아픔을 겪고 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외면이 아니에요. 옛 이야기는 다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리산 사냥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 반 아이 중에 떼쓰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읽은 책을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려, 야, 지리산 사냥꾼의 아들이 말이야, 그거 힘들었잖아, 생각을 해봐라. 아우, 야, 서다에 가서 책이나 읽고 그냥 그 훈장님이 얘기해 주는 거나 듣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는 어떻게 안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한 거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고 말이야. 밥도 안 먹어가면서 그냥 계속 화살소리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그 피도 나고 다리도 부서지고 깨졌겠어. 아유, 그 아무나 못한다. 얼마나 힘들어. 아유, 우리 애기가 지금 힘들구나. 아유,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기에는. 아유, 우리 아들 잘하는데, 우리 딸도.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줘요, 애들은. 그럼 애들은 격려해주면 또 금방 또 팍 일어나요. 뭐 힘들다 하다가도. 그리고 야야, 뭐 해줘, 맛있는 거 먹을래? 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우리 반에 제가 꼬시잖아요. 야, 견과류 먹자. 야, 그 과일 우리 반 있다. 누구 엄마가 누구 엄마는 표현을 절대 안 하죠. 꼭 이제 지목을 안 해주죠. 야, 누구 엄마가 말이지, 야채 있잖아, 얘들아, 보냈더라. 너희들 좋아하는 양배추, 당근, 오이, 파프리카, 야, 다 있어. 우리 이거 끝나고 먹을 건데, 아, 이거 징징대는 친구들은 조금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꼬셔요. 그러면 애가 이제, 아니에요,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스킨십과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소통이에요, 소통.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게 진정한 교사거든요. 그래서 옛 이야기로 이제 정말 아이들 마음을 많이 꼬셨고요. 그림책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옛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혼 가정인지 아니면 결손 가정인지 한부모 가정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평화롭게 사시는 그런 가정인지 다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그 마음을 내려놓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야, 사냥꾼의 아들이 말이야, 어머니가 혼자 길렀는데도 저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고, 야, 멋지고 든든하고, 우와, 영웅 아니냐? 응?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말이지, 나라에는 충성했겠다. 저 녀석 보니까, 야, 저렇게 멋진 시민으로 자란다면 난 너희들한테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인간상을 아이들한테 이제 책의 힘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림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무진하죠. 프레들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다 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프레드릭은 뭘 모읍니까? 햇빛을 모으죠. 햇빛의 그 따뜻함과 색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모으지 않습니까? 결국 예술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모은 거죠. 예술. 그 자연에서 이제 예술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이제 추운 겨울날 친구들이 심심해하고 무료해할 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프레드릭처럼 우리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꼬시는 거죠.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가 되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책으로 하고 옛 이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권정 선생님의 그 책으로 몽실 언니 정말 우리 반에 탑픽이었죠. 6학년 아이들하고. 야, 몽실 언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너무 불쌍하다. 어떡해. 전쟁 나서. 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고 애들도 이제 너무나도 공감하고 펄펄 울었죠. 카타르시스 되죠. 우는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정신 차려야지. 우리야 빨리빨리 수업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하고 바로 이제 축가로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 경우는. 그럼 이제 펄펄 뛰면은 애들 같은 거 다시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독서지도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림책어라는 독서, 그 다음 옛 이야기, 그 다음에 생활동화, 그 다음 과학동화. 위인전은 좀 늦게 넣는 게 좋습니다. 위인전을 왜 나중에 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너무 그런 도덕적이고 또 영웅적이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우린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아이가 그 도덕적이고 영웅적이고 막 교과서적이면 제가 교과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카타르시스 그 자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꽃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안 되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기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옛 이야기가 정말 좋습니다. 옛 이야기가 유럽 민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옛 이야기, 서양 옛 이야기도 그 그림 형제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양의 이야기를 저는 골고루 언제나 들려줍니다. 아이들한테 균형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독서 지도법 말씀드렸는데 옛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 동화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그림 동화와 옛 이야기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갈래 쳐서 생활 동화, 과학 동화 그리고 뭐 환경, 여성 뭐 분과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갈래갈래 쳐주다 보면은 아이의 그 색깔이 보이는 거죠. 어떤 아이는 과학 부분의 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쪽 파트가 이제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미술 분야에 또 이렇게 책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미술과인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음악 분야의 책에 좋아하고요. 이렇게 돼서 독도지도를 제대로 하면 아이들이 성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놀이 교육은 다음 시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저 보십시오. 백운봉이 지금 초록의 옷을 입어가지고 산속에 제가 살기 때문에 이게 영혼이 맑아지고 또 혼자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그런 뭐죠 그 대화의 그런 그 홍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웃으면서 햇살처럼 따뜻하게 산처럼 맑고 화사하고 밝고 5월은 장매 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저 또한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